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서관을 메타 디자인하다 두 번째 편 사설을 이야기하다의 세 번째 챕터 사서의 직업 윤리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래는 세 개의 조각을 만들어 놨는데 직업 윤리란, 사서의 직무 분석, 사서의 직업 윤리. 근데 그렇게 조각을 낼 만큼 양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서로 구분지어서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냥 하나로 뭉뚱그렸습니다. 우리가 직업윤리라고 얘기를 하면 또 전문직, 뭐 어떤 직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직이 갖고는 윤리 강령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맞는 얘기죠. 어떤 일을 하는데 기능이 우수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존경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는데 적합한 인성을 가졌는지, 그 사람의 일이, 목적이 순수하게 기능을 드러내거나 어떤 기술을 보여주는 일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인간에 대한 배려와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지 등이 아마 그 직업윤리에 관련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도서관 역시, 도서관이라고 말하는 표현이 이상한데 사서들 역시 직업윤리가 있지요. 그 소위 우리 도엽에서 말하는 도서관의 윤리성함 같은 것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업윤리라는 대목을 특별히 따로 잡은 이유는 과연 우리가 진정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사서라는 기능을 가르쳤는지 사서라는 인간을 가르쳤는지에 대한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서 얘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마지막에 넣고, 사서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궁극에 그 사서들이 갖고 있는 일, 기능을 넘어서서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사서에 대해서 정의도 하고 사서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사서의 전문성은 뭐지, 이런 얘기를 했지만 결국 그 얘기는 사서가 기능으로서의 얘기가 아니라 전문직이라는 것이 아닌 것은 사서의 인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좀 섭섭해 하실지 모르지만 초등학교 선생님이 갖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지식을, 그러니까 전문성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그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과연 그 영역의 최고인가? 분명히 그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성인들이랑 대부분 다 인지하고 있고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아무래도 어느 누구를 데려놓고 초등학교 1, 2학년을 가르칠 수 있겠니? 그러면 다 가르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진짜 초등학생을 가르쳐도 되면 어려운 것은 그 아이들이 우리가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왜 그걸 배워야 하는지, 어떻게 그것이 작동하는지에 대한 원리에 대한 이해가 조금도 없는 것. 근데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봐도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성장했을까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큰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 여러 선생님들이 계셨고 그분들의 역할이 있었고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해준 것이 지식 전달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봅니다. 그게 초등학교 선생님이 갖고 있는 직업이고 초등학교 선생님의 윤리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선생님도 전문직으로서 보호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기술과 기능에 의해서 성장되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무엇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질까? 그래서 일단 그 사서는 사서, 선생님은 선생이 갖고 있는 인성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하는 것이고, 그것이 현장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도서관에서 이용자를 만나면서 현장의 경험 속에서 축적되어진 노하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문직이라는 직업들은 기계가 대신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 그런 얘기 중에 하나가 의사에 대한 얘기라고 변호사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가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변호사라는 직업을 들여다보고 소위 사서, 기술자로서의 사서의 시각에서 쳐다보면 변론이라는 것이 법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고 판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라면 그런 것들을 잘 데이터베이스화 시켜두고 키워드를 잘 추출해서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것을 찾아낼 수 있게 해준다면 굳이 변호사가 필요할까? 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AI 시대가 되면 판사, 변호사, 의사 이런 직업들은 사라질 직업군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가벼운 접근이고
어느 한 면을 보고 한 접근이겠죠. 수만 년 역사 속에 의사나 변호사나, 아니 의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이 자기 역할을 갖고 왔습니다. 그 중에는 기능적인 부분이 있고, 그런 기능적인 부분들은 점점 기술이 발전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자꾸 기계로, 컴퓨터로 대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과정은 진행 중이라고 봅니다. 특히 지금처럼 비대면이 일상화된 시대라면 당연히 그런 기술 기능들이 기계화되어지고 이것이 좀 조직화되어짐으로써 인간의 손을 거치지 않고, 인간의 노동력을 거치지 않고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결국 인간의 노동 생산성이라고 스스로가 추구했던 그 효율성, 효과에 대한 결과이기도 하고, 그것이 초래한 우리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기계는 점점 더 인간의 지식, 지능까지도 닮아가려고 한다. 근데 인간의 이유는 수십억 인구가 서로 다 다르기 때문인 것이고, 다르다는 것은 상황적 판단과 상황적 논리가 상당히 작동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은 기계가, AI가 우리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하나의 어떤 기능적 대체를 전제로 개발되어진다면 성립하지 않는 얘기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말이 장황한 이유는 사서가 하는 일이 어느 정도 전문적일까? 그 다른 시간에 제가 얼핏 얘기한 것이 타이피스트 얘기를 했습니다. 타이피스트의 타이핑 기능이 어느 정도 전문적인가 놓고 봤더니, 인간의 웬만한 사람들은 타이피스트의 타이핑 기능과 속도를 못 쫓아갑니다. 엄청 빠르고 엄청 숙련되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단순히 숙련되었기 때문에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일의 얼개를 알고 있습니다. 저 조직이, 저 사장님이, 우리 부장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글의 속도, 타이핑 속도가 빠른 것이지, 단순히 창력을 통해서 들은 발음을 기계적으로 손가락으로 쳐서 움직이는 그 능력만이 빠른 것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이 타이피스트는 단순히 타이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가 돌아가는, 그 조직이 돌아가는 원리를 이해하고, 지금 이 조직이 행하고자 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여러분 번역기를 봐도 아시죠? 번역기를 보면 거의 90% 엉터리입니다. 단어를 번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끔 학생들한테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 번역이라든가 말을 듣는다는 행위가 글자를 받아듣고 소리를 듣고 단어를 듣는 행위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고, 그럼 방금 내가 한 말을 따라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못 따라합니다. 따라한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톤을 떠나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의 조합을 그대로 배열할 수 있겠느냐 했는데, 그것조차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편이 알아듣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해하기 때문에 알아듣는 것이고, 우리가 영어를 못 알아듣는 것은 습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즉, 그 사람 쓰는 말투들을 수없이 오래 들으면 알아듣습니다. 그게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논리입니다.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행동을 보고 두 개를 매칭시키면서 패턴화시키고, 그것을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스스로 그것을 알아채기 시작하고, 그 속에서 키워드, 단어를, 어휘를 추출하고 어휘의 변화 방법을 이해하고 점점 세련되어 가면서 우리처럼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말도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책을 통해서 습득하는 많은 지식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즉, 사실적 데이터를 갖고 지식을 습득하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책을 읽는 것은 서로 소통하는 것, 대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서의 전문직을 따지고 사서의 윤리강령을 얘기할 때 먼저 해야 할 얘기가 뭐냐면 바로 이 대목인 거죠. 도서관인 윤리선언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그 얘기 중에 왜 이 직업에서 이런 것들이 요구되어지는가에 대한 약간 구체적인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대학원 학생 한 명한테, 옛날 좀 오래된 얘기인데, 그때 네가 새롭게 윤리강령을 한번 만들어 볼래? 라고 해서 만든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부분 다 도서관인 윤리선언과 크게 차이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사서가 뭐 하는 사람이니에 대한 철학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전제가 된 것이지, 아마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일륜적인 얘기를 하면 모성애를 빼놓지 않을 수 없지만 모성애가 소위 그 지식과 기술을 능가하지는 쉽지 않습니다. 도리어 독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모성애는 기술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 기술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 경험, 인터랙션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타이피스트가 단순히 기능이라면 기계에 대체되어 가지만 타이피스트에게는 그런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맥락의 부분이라든가 조직에 대한 이해라든가 공감이라든가 공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의 가치를 드러내지 못하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면 다 분산되어져 버렸죠. 여러분이 조직에서 일하면서 타이핑 기능은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빨리 치니 늦게 치니 따지지도 않습니다. 정확하게 청량하면 따지죠.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왜 어휘가 이렇게 단어가 틀렸냐라든가 글자가 틀렸다고 시비를 걸기도 하고 야 문장이 미려하지 않다, 문장이 어색하다라는 얘기도 듣습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 스스로 독서를 통해서 취득해야 할 부분인 것이고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인물이 사서라면 사서에게 주어지는 업무 강령은 무엇일까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윤리 강령은 무엇일까 하는 얘기죠. 제가 한 30여 년 전에 학생들에게 가르치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걸 믿고 있어요. 문헌정보학 과목 중에는 도서관 경영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도서관 경영. 또 도서관을 운영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과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도서관을 운영한다는 것보다 운영이 갖고 있는 맥락, 소위 기획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하는 그런 절차적인 부분보다는 상당히 기능적인 부분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서는 분류하고 목록하고 수서는 이런 일을 하고 정리는 이런 일을 하고 열람서는 이런 일을 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도서관 경영론이냐, 이거는 사서의 스텝 매뉴얼이다. 스텝 매뉴얼이라는 것은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고 조직관리에서 가장 필요한 대목이긴 하지만 그거는 인간의 윤리 강령, 직업윤리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단지 진짜 기능적인 얘기라는 것이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는 것이지만 이것을 도서관 경영이라고 가르치는 것도 안 맞고 4년 동안 사서가 배운 내용이 그런 내용으로 점철되어졌다면 사서가 졸업한 후 현장에서 사서가 되었을 때 과연 이 친구 머릿속에 남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일단 상황을 바꿔봤습니다. 도서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자 하고 얘기하고 이용자 시각에서 도서관을 관찰했습니다. 이용자가 도서관에 찾아와서 봤더니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이 없었고 그 책을 열람실에 있는 사서 선생님에게 가서 이런 책을 구해줄 수 있겠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서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그건 내 직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기 수석과에 가서 수석과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면 도와줄 거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 이용자는 수석과에 가서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을 설명했고 거기서 접수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수석과에서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수석과의 기능 중에는 이 책의 주문이 들어오면 이 책의 주문을 이용자에게 알려줘야 하는 피드백 기능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기다리다 다시 수석과 가서 물어봅니다. 혹시 제가 주문한 책이 들어왔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장부를 보고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 책은 현재 정리과에 넘어가서 분류 목록을 하고 있을 테니 거기 가서 알아보라고 합니다. 다시 정리과에 가서 사서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이러이러한 책을 제가 주문했더니 책이 들어와서 정리과에 왔다는데요 라고 확인을 했더니 정리과 직원이 뒤를 돌아보면서 수천 권의 책이 지금 쌓여있고 끈에 묶여있는 책들도 아직 있고 여러 사서 선생님이 나눠서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책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자기는 알 수가 없다. 조금만 기다리면 이 책이 열람실로 넘어가서 서가에 배열될 테니까 그때 가서 확인해라. 결국 포기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본인은 이 서가 어디에 꽂힌지 모르기 때문에 목록함을 뒤져서 검색을 통해서 그 책의 위치를 파악하고 서가를 찾아갔더니 책이 없습니다. 책은 이미 대출이 되어버렸죠.
어느 누구도 이 이용자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열람실에 있는 사서, 수석과에 있는 사서, 정리실에 있는 사서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다 보니까 이용자는 책을 주문하고 책을 기다리고 결국 그 책을 못 보는 상황에 이르렀고 도서관에 대한 불신은 엄청 높아졌겠죠. 자, 이걸 뒤집어 놓고 한번 이용자가 열람실에 사서한테 찾아와서 내가 이런 책을 보고 싶은데 이 책이 없더라. 구입해 줄 수 있겠냐? 필요하다면, 그리고 이 책을 보니 우리 도서관에 꼭 필요한 책인 것 같으니까 구입해 주겠다. 그 사서 선생님 접수를 받고 이 사서 선생님이 개인적이라도 조직 내에서 내부 수석과에 가서 그 책을 주문하고 그 책이 들어오면 바로 자기에게 연락을 달라고 그러고 책이 들어오면 자신에게 돌아오고 이 사서는 그 책을 스스로가 분류도 하고 목록도 하고 하면서 배열까지 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이용자에게 이 책을 주문했는데 책이 왔다. 현재 내가 정리 중인데 혹시 미리 보고 싶거나 급하게 보고 싶은 일 있으면 말해다오. 정리 이전에 내가 대출해 주겠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괜찮다 그러면 정리가 끝난 다음에 바로 1차적으로 그 이용자에게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도서관에 와서 딱 자기 앞에 있는 열람실 사서 한 명을 만나는 순간 그 사람은 도서관 전체를 만나는 겁니다.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서가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저 사서 한 명이 도서관이고 저 사서는 나를 위해서 도서관 자원을 서비스하고 있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사서에게 주어진 역량이고 사서에게 주어진 역할이고 사서에게는 이용자가 보이는 것이고 이용자를 위한 모든 행위는 백그라운드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이용자가 거기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 책임져 줄 사서 한 명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상황 개념을 다르게 놓고 보면 결국 도서관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이용자의 눈에는 자기가 만난 사서 그 사서가 곧 도서관이고 이 사서는 그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하는 유일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서가 도서관에 수십 명이 있는 것이고 독자들은 이용자들은 알게 모르게 자기를 담당하고 있는 사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 정당 사서를 만들라는 얘기냐? 아니요. 어느 사서에게 물어봐도 이 사서는 저 이용자가 어떤 주문을 했고 어떤 작업이 일어나는지를 늘 검색할 수 있고 늘 들여다볼 수 있는 배경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조직을 설계하고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간구하는 것도 이런 것입니다. 기능화시키는 작업, 그 기능을 계층화시키는 작업. 결국 말단수의 기능들은 어느 누구도 인간적인 관계 무관하게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업가의 사서도 이용자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책을 사고 책을 주문한다는 행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열람실의 사서도 이용자에게 책을 관리해서 항상 이용 편하게 한 상태로 놓겠다는 상황 논리에 빠져 있는 것이고 분류 목록하는 쪽에서는 그 책에 대한 존재와 그 책의 위치를 결정하는 일에만 몰입하다 보니까 이용자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사서에 대한 윤리 강령을 얘기한다는 것은 사서의 직무를 얘기하는 것이고 사서와 이용자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서비스에 대한 얘기는 끝없이 이용자를 향해서 어떻게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에 대한 얘기. 모든 일에는 절차가 있는 것이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요술쟁이가 탁 하듯이 하루아침에 필요해 바로 탁 전달해 줄 수 있는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절차가 필요한데 이 시간과 절차가 사서의 기능으로 묶이는 것이 아니라 사서가 그 일을 수행하는 그 기능은 결국 목적은 이용자에게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이용자 서비스가 전제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고 도서관이 윤리선언에도 그 부분이 들어가야 하는 것인데 그 부분보다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빠졌다기보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전제되는 대목에 대한 내용이 빠지다 보니까 자칫 뭐가 될 수 있냐면은 모성애처럼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내가 하는 목적과 내가 하는 이 이유가 분명한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인륜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들이 철학적인 것들이 잡혀야 하는데 전제가 빠져버리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원 퍼슨 라블 이 제목은 별로 적절한 제목은 아닙니다만
내가 만난 사서가 곧 도서관이다, 나에게는. 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을 붙였고, 그것이 전제되어진 조직 개념, 그것이 전제되어진 윤리 개념이 작동해야 비로소 온전한 사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서의 전문성의 연장선상에서 얘기하자면 사서의 전문성은 초등학교 선생님과 별 다를 것이 없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하는 일들이 나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일들에 이용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이용자를 중심에 놓고 이용자에게 서비스하겠다는 그 마인드와 이용자를 이해하는 행위와 경험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의사도 마찬가지로 의사가 되는 순간 의사인 것이 아니라 의사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궁극의 의사가 되는 것이다. 변호사도 그럴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맥락에서 사서의 전문성은 기능적이고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 그의 경험 속에 녹아있는 것이다. 그리고 배우는 교육과정 안에는 기능과 기술이 우선하기보다는 기능과 기술이 왜 필요한 것인가를 배우는 것이고, 기능과 기술은 언제든지 세상이 변하고 바뀌면 따라 바뀔 수 있다. 왜? 그 기능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매달리고 사람을 관찰하고 사람을 위한 일은 어떤 기능과 기술이라도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차용해서 쓸 수 있다. 제가 볼 땐 그게 진정한 사서 얘기고 사서의 전문직에 대한 얘기고 사서의 윤리 강령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조금씩 서로 다른 생각을 갖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가 중요한 것은 많은 학생들이 불안해하고 불편해하고 좌절합니다. 사서가 전문직이라는데 배우는 내용을 보면 대학 때 다른 학과 아이들이 배우지 않는 분류나 목록을 배우고 있는데 분류나 목록을 현장에서는 사서 외에는 아는 사람들도 없고 다른 사람들은 관심도 갖지 않고, 그래서 자기가 배운 분류 목록을 다른 사회 공간에서 써먹으려고 하니까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결국 이 학생은 도서관 외에는 갈 곳이 없다라는 좌절에 빠지게 되고, 도서관뿐이 갈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에 갔을 때는 그 분류 목록 기술조차도 이미 기계화되어져서 자기 할 일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 불안하겠죠. 이게 전문직인가? 나의 전문성은 어디에 있는가? 그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인터넷상에서도 많이 보입니다. 과연 사서는 전문직인가? 전문직을 세상에 대체할 수 없는 일로 써서는 안 됩니다. 의사도 의사의 전문직이 소위 돌팔이 의사이기도 합니다. 그게 법률적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의사가 돌팔이냐 아니냐를 구별짓는 것이 아니라 그 의사의 신념이, 그 의사의 철학이, 윤리가 의사냐 아니냐를 가름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기술이 많다고 해서 전문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그런 부분을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도서 관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사서 선생님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기술 부분을 내가 많이 배제시켜 주겠다. 왜? 그 기술이 이미 낡고 오래된 기술이라 적절하지 않으니까 새로운 기술로 대체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외부 용역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일에, 우리 전문직 일에, 우리 사사의 일에 좀 전념하자. 첫 번째 반문이 뭔지 아십니까? 분류와 목록을 빼고 나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리고 도서관이 전산화를 한다 했을 때 사서들이 굉장히 불안해했던 게 뭐냐면 저것이 기계화되어지는 타이피스트 생각한 것이죠. 나의 설 자리는 어딘가. 실제로 많은 도서관에서 사서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사립대학에서는 사서 수가 반 이하로 다 줄었습니다. 국공립들은 나름 그래도 공무원 신분들이다 보니까 크게 줄진 않았지만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사서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네들 일은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럼 사서 숫자가 줄어들지 않은 대학 도서관, 공공 국립도서관들은 업무량이 줄었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많아졌습니다. 도서관 업무라는 것도 조직의 일환이고 조직의 일이기 때문에
행정 업무가 안 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에 사서가 준 것은 아니지만 도서관을 지원해준 지원 인력들이 많이 빠지면서 도서관의 그 역할을 같이 집어넣게 되죠. 장기적으로 쳐도 궁극에는 나쁘진 않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조직 속에 묶여서 도서관의 독립성을 해칠 수도 있고 도서관의 일을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차지하게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행정부서에서는 도서관이 서비스에 몇 명을 했니가 중요한 것이라 돈을 적절하게 썼니와 얼마나 많은 책을 샀니와 분실되지 않고 잘 관리하고 있니, 열람실에서는 어떤 이면은 또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사서들이 관심 갖는 부분들이 그쪽으로 다 몰린 것이죠. 심지어 공공도서에서는 민원인들이, 이용자들이 책을 사달라면 빠르게 사죠. 심지어 서점에 가서 내가 책을 고르면 그 책을 도서관이 알아서 사주게끔 되어 있고 도서관이 사준다는 것을 전제하에 이용자가 바로 이용시키는 일들도 지금 자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맥락은 이용자의 민원이죠. 왜 그런 일이 발생하니는 하나뿐이 없습니다. 사서에 대한 존재감에 대한 얘기고 사서 역할에 대한 부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사서 역할 중에 제가 볼 때 가장 큰 것은 이용자와의 소통인데 다르게 표현하면 조직의 입장에서 표현하면 홍보인데 도서관의 비전, 미션, 목표 이런 것들이 과연 이용자와 소통하고 있는가? 사서의 역할이 적절하게 드러나고 있는가? 사서는 이용자와 끝없는 대화를 통해서 자기를 각인시키고 있는가? 빵소리. 어느 것도 하지 않으면서 사서는 거기 그냥 행정 기능으로 앉아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요즘 주민센터에 있는 행정 업무하는 공무원들 쭉 보고 그분들 성함을 기억합니까? 못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한테 간에 그 기능을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사정은 이러이러한데 내 사정은 알아주지 않고 공식적인 업무와 주어진 절차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버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게 심지어 사회복지부서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 버립니다. 사람마다 장애 상황이 다 다르고 불편함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덩어리를 묶어놓고 서비스도 한 덩어리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도서관 또는 사서의 직무는 서비스업이고 서비스는 이용자의 교감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고 이용자의 편익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것이고 그 속에서 본인의 전문성을 드러내주는 것이고 그 전문성을 통해서 이용자의 편익과 이용자의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속에 필요한 것이 기능이고 기술들인 것이지 기능과 기술을 앞장세워서 얘기를 해버리면 말은 쉽죠. 왜냐면 타이피스트를 설명할 때 제일 쉬운 게 뭡니까? 타이핑 잘하는 사람. 진짜 빠르다. 진짜 정확하다. 왜? 내가 못하는 능력이니까. 그게 전문적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사서가 타이피스트가 자기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 필요한 도구이고 필요한 기능일 뿐이지 이 타이피스트의 진정한 의미는 타이핑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소통을 통해서 정확하게 내가 의도한 바를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문서의 형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타이핑을 칠 때 얼마나 깔끔하고 명확하게 상대편에게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부서에서 타이피스트 외에는 행정 문서에 대한 경험도 행정 문서에 대한 이해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냥 뭘 만들어 달라 그러면 타이피스트가 그걸 다 알아서 해줬습니다. 근데 문서라는 것 자체를 분석해보면 문서는 소통입니다. 문서는 조직의 업무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서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업무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파악된 업무의 내용을 좀 바꿔서 정확하게 의사전달하고 있는 것이 타이피스트라면 타이피스트는 타이핑의 기능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교감 능력과 업무 능력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타이핑 기술이 기계화되어지고 전산화되어지면서 다 나갔다.
그게 아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기록관리 영역에서도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모든 부서에서 생산된 기록이 넘어오긴 하지만 그 기록이 갖고 있는 이 구조적인 문제는 상당히 복잡하고 잘 정돈이 안 돼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사서의 윤리 강령은 사서의 업무와 직접 연결있고 사서의 전문성과도 관계된 것이고 그런 것이 전제되어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동하고 행동할 수 있느냐에 대한 윤리적 부분을 다루는 것이 사서의 윤리에 대한 얘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